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조금은 기이하고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기회가 숨겨져 있는 시장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전 세계에서 단일 국가의 단일 산업으로 가장 큰 시장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의 헬스케어 시장입니다. 이 시장의 연간 지출 규모는 무려 4조 달러가 넘습니다. 4조 원이 아니라 4조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5천조 원이 훌쩍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전 세계 웬만한 국가들의 GDP를 합친 것보다 큰 돈이 미국인들의 건강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자본이 흐르고 세계 최고의 의료 기술과 신약이 개발되는 이 최첨단 산업의 현장에서 정작 의사들이 병원 안에서 혹은 병원 밖으로 소통할 때 사용하는 도구는 무엇일까요? 최신형 아이폰이나 보안 메신저일까요? 놀랍게도 아닙니다. 바로 1980년대의 유물, 팩스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2025년인 지금도 미국 병원의 상당수는 환자의 진료 기록을 다른 병원으로 보낼 때 팩스를 씁니다. 심지어 의사들은 아직도 허리춤에 삐삐라고 불리는 호출기를 차고 다닙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미국 의료 시장은 이른바 디지털 단절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병원마다 사용하는 전자차트 시스템, 즉 EMR이 서로 호환되지 않아서 데이터를 디지털로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안 문제 때문에 일반 이메일은 쓸 수도 없죠. 그래서 가장 원시적이지만 보안은 확실한 종이 팩스와 전화 통화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답답하고 비효율적인 상황은 의사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환자를 돌보는 시간보다 서류를 팩스로 보내고 전화기를 붙들고 보험사와 싸우는 시간이 더 많다는 자조 섞인 농담이 나올 정도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거대한 비효율의 틈새를 파고들어 우리가 의료계의 운영체제가 되겠다고 선언한 기업이 있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그저 의사들을 위한 링크트인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았지만 지금은 미국 의사의 80% 이상을 자신들의 플랫폼 안에 가둬버린 무서운 기업입니다. 팩스 기계가 돌아가는 아날로그 병원을 스마트폰 하나로 점령해버린 기업, 압도적인 마진율과 독점적 네트워크 효과로 무장한 헬스테크의 숨은 지배자. 오늘 우리가 심층 분석할 기업은 바로 독시미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독시미티가 어떻게 그 까다로운 의사들을 사로잡았는지, 그리고 팩스 한 장 보낼 때마다 어떻게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었는지, 마지막으로 이 기업의 재무제표가 왜 소프트웨어 기업의 교과서라고 불리는지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자라면, 그리고 헬스케어 산업의 미래가 궁금하신 분이라면 오늘 이야기는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먼저 독시미티의 전략을 이해하려면 미국 의사들의 하루를 상상해 봐야 합니다. 미국 의사들은 한국 의사들보다 행정 업무 부담이 훨씬 큽니다. 환자를 진료하고 약을 처방하려면 보험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전문적인 소견이 필요하면 다른 병원 의사에게 환자를 의뢰, 즉 리퍼럴을 보내야 하죠. 이 과정이 전부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어라는 병원 의사가 B라는 병원 의사에게 연락하려면 병원 대표 번호로 전화해서 교환원을 거치고 한참을 기다려야 겨우 통화가 됩니다. 팩스로 보낸 진료 의뢰서는 종종 분실되기도 하고요. 독시미티의 창업자 제프 탱그니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어봤습니다. 그래서 내세운 전략이 바로 의사 우선 정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벌 생각보다 먼저 의사들이 겪는 이 끔찍한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도구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바로 독시미티 다이얼러입니다. 의사들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환자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어야 할 때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는 걸 극도로 꺼립니다. 그렇다고 매번 병원 유선 전화기가 있는 곳까지 뛰어갈 수도 없죠. 독시미티 앱의 다이얼러 기능을 켜고 전화를 걸면 의사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쓰지만
환자의 전화기에는 병원 대표 번호가 뜹니다. 일종의 발신 번호 조작 기능인데 이게 합법적으로 의료 행위를 위해 제공되는 것이죠. 의사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내 개인정보 노출 걱정 없이 환자와 통화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기능 하나만으로도 의사들은 이 앱을 설치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독시미티는 모바일 팩스 기능을 넣었습니다. 종이 팩스 기계 앞에 줄 서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문서를 찍어서 바로 보안 팩스를 보낼 수 있게 한 거죠. 그리고 에이미온이라는 의사 당직 스케줄링 회사도 인수했습니다. 의사들은 오늘 당직이 누구지, 내 근무표가 어떻게 되지, 를 확인하기 위해 매일 에이미온을 봅니다. 독시미티는 이 기능을 자기들 앱에 통합해버렸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화를 걸 때도 독시미티, 팩스를 보낼 때도 독시미티, 당직표를 확인할 때도 독시미티를 켭니다. 심지어 최신 의학 뉴스를 보거나 동료 의사를 찾을 때도 이 앱을 씁니다. 의사들의 업무 흐름, 즉 워크플로우의 처음과 끝을 이 앱 하나가 장악해버린 겁니다. 경쟁사인 매드스케이프 같은 곳들이 단순히 뉴스나 정보를 보여주는 포털 역할에 그쳤다면 독시미티는 의사들이 일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유틸리티, 즉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시미티가 가진 강력한 락인 효과의 원천입니다. 그 결과 현재 미국 전체 의사의 80% 이상이 가입해 있고 처방 권한을 가진 전문 간호사와 의사 보조사의 50% 이상이 이 플랫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 의료진의 디지털 신분증이자 표준 운영 체제가 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의사들은 이 좋은 기능을 무료로 쓰는데 도대체 독시미티는 누구에게 돈을 벌까요? 여기서 독시미티 비즈니스 모델의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바로 이 의사들에게 자신들의 신약을 알리고 싶어 안달이 난 제약회사들입니다. 과거 제약사들의 마케팅 방식을 떠올려 볼까요? 잘 차려입은 영업사원, 일명 MR들이 가방을 들고 병원을 찾아갑니다. 의사 진료실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의사가 잠깐 짬을 내주면 5분 정도 팸플릿을 보여주며 약을 설명합니다. 이걸 업계 용어로 디테일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이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병원들이 보안을 강화하면서 영업사원의 출입을 막기 시작했고 의사들은 너무 바빠서 영업사원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팬데믹을 거치면서 비대면 문화가 완전히 정착해버렸죠. 제약사 입장에서는 의사를 만날 방법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딱 한 곳, 의사들이 매일 수시로 들락거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독시미티 앱입니다. 독시미티는 제약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플랫폼에 미국 의사 80%가 다 모여 있다. 여기서 당신들의 약을 홍보해라. 그것도 아주 정교하게. 독시미티의 마케팅 솔루션은 단순히 배너 광고를 띄우는 수준이 아닙니다. 의사의 전공, 관심사, 그리고 그들이 읽은 논문, 데이터를 분석해서 딱 필요한 시점에 딱 필요한 약물 정보를 뉴스피드 사이에 자연스럽게 끼워 넣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가 신부전 관련 논문을 읽고 있을 때 최신 신부전 치료제 임상 결과 데이터를 보여주는 시기죠. 이 모델의 위력은 숫자로 증명됩니다. 독시미티는 제약사들에게 투자 수익률, 즉 ROI를 10대 1에서 최대 17대 1까지 보장한다고 말합니다. 제약사가 마케팅비로 1억 원을 쓰면 그로 인해 늘어난 처방 매출이 10억 원에서 17억 원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제3자 기관을 통해 검증된 데이터입니다. 제약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1를 넣으면 $10가 나오는 자판기가 있는데 이걸 안 쓸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현재 글로벌 상위 20개 제약사가 단 한 곳도 빠짐없이 모두 독시미티의 고객입니다. 게다가 독시미티의 매출 방식은 구독 형태입니다. 클릭 한 번당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연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캠페인을 집행합니다. 이는 매출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엄청나게 높여줍니다. 최근에는 클라이언트 포털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수익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예전에는 독시미티 직원들이 제약사 광고를 수동으로 세팅해주고 보고서를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약사 마케터가 직접 포털에 접속해서 타겟 오디언스를 설정하고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실시간으로 성과를 확인합니다. 셀프 서비스가 된 것이죠. 이게 독시미티에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인건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매출은 늘어나는데 이를 관리할 영업이나 운영 인력은 그만큼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운영 레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또한 진입 장벽이 낮아지니 대형 제약사뿐만 아니라 중소형 바이오 벤처들도 쉽게 광고를 집행할 수 있게 되어 고객 저변이 확대되는 효과까지 얻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재무제표 분석 시간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독시미티의 숫자는 정말 예술에 가깝습니다. 사스 기업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첫째, 매출 총이익률이 90%에 육박합니다. 100원을 팔면 90원이 이익으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제조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고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도 최상위권입니다. 원가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 순수 플랫폼 비즈니스의 위험이죠. 둘째, 조정 EBITDA 마진이 55%입니다. 보통 고성장하는 테크 기업들은 적자를 보면서 성장하거나 이익률이 10에서 20%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독시미티는 매출의 절반 이상을 현금 창출 이익으로 남깁니다. 미국 주식 시장에는 40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과 이익률을 더했을 때 40이 넘으면 훌륭한 사스 기업이라는 법칙이죠. 독시미티를 볼까요? 매출 성장률 약 20% 더하기 이익률 55%. 합계가 75입니다. 기준선인 40을 거의 2배 가까이 초과하는 압도적인 효율성입니다. 셋째, NRR이 123%입니다. 이 지표는 기존 고객이 1년 뒤에 돈을 얼마나 더 썼는지를 보여줍니다. 100%가 넘으면 고객이 이탈하지 않고 지출을 늘렸다는 뜻입니다. 독시미티의 상위 20개 고객사는 작년보다 올해 23% 더 많은 돈을 썼습니다. 즉, 독시미티는 영업사원이 신규 고객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가만히 앉아서 매년 20% 이상의 매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금 흐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연간 2억 6천만 달러가 넘고 빚은 거의 없는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이만큼 튼튼한 재무 구조를 가진 기술주는 찾기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냉정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미국 의사 80%가 이미 가입했다면 이제 더 이상 성장할 곳이 없는 것 아닌가? 시장이 포화 상태 아닌가? 독시미티 경영진도 당연히 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미래 성장 동력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AI, 인공지능입니다. 독시미티는 최근 독시미티 GPT라는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챗GPT를 기반으로 하되 의료 데이터 보안 규정인 히파를 준수하도록 만든 의사 전용 AI입니다. 이게 물건인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의사들은 서류 작업에 치여 삽니다. 그런데 이 AI를 쓰면 의사가 환자와 상담한 내용을 대충 이야기하거나 메모만 남겨도 보험사에 제출할 사전 승인 요청서나 다른 병원에 보낼 소견서를 완벽한 양식으로 순식간에 작성해 줍니다. 지금 의사들 사이에서 이 기능에 대한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현재는 무료로 제공하며 사용자 락인을 강화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병원 시스템에 유료 애드온으로 판매하거나 프리미엄 구독 모델로 전환할 수 있는 강력한 수익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장 동력은 채용 솔루션입니다. 미국은 만성적인 의사 부족 국가입니다. 병원들은 의사를 구하지 못해 난리인데 정작 유능한 의사들은 구직 사이트를 보지 않습니다. 이미 잘 벌고 있으니까요. 이들은 수동적 구직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매일 보는 앱이 어디죠?
바로 독시미티입니다. 병원 채용 담당자들은 독시미티의 탤런트 파인더 기능을 통해 이직 의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 후보자들에게 직접 채용 제안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마치 링크트인의 채용 모델과 비슷하지만 의료계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훨씬 강력합니다. 세 번째는 사용자 기반의 확장입니다. 의사뿐만 아니라 처방 권한이 확대되고 있는 전문 간호사와 의사 보조사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있습니다. 제약사들도 의사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마케팅 예산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는 새로운 매출 파이프라인이 됩니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투자자로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리스크 요인들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거시 경제와 제약사의 예산 변동성입니다. 독시미티의 매출은 제약사 마케팅비에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만약 경기가 침체되거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영향으로 약가이나 압박이 거세지면 제약사들은 수익성을 방어하기 위해 마케팅 예산부터 삭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3년과 2024년에 독시미티의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었던 것도 이런 거시적 환경의 불확실성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규제 리스크입니다. 헬스케어 데이터는 금융 데이터보다 더 민감하게 다뤄집니다. 만약 독시미티 플랫폼 내에서 환자 정보가 유출되거나 제약사 마케팅 과정에서 의사나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논란이 발생한다면 이는 단순히 벌금을 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들의 신뢰가 핵심 자산인 이 플랫폼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의 심화입니다. 아직 독시미티만큼 완벽한 올인원 플랫폼은 없지만 링크트인이나 다른 헬스테크 기업들이 이 시장의 높은 마진율을 보고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틈새를 노리고 들어오는 경쟁자들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자, 이제 긴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독시미티는 단순한 SNS가 아닙니다. 팩스와 호출기가 지배하던 미국의 낙후된 의료 커뮤니케이션 시장을 모바일 기술로 혁신한 플랫폼 기업입니다. 제가 이 기업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미국 의사 80%를 꽉 잡고 있는 경쟁사가 단기간에 복제할 수 없는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와 혜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매출 총이익률 90%, EBITDA 마진 55%라는 소프트웨어 산업 내에서도 최상위권의 현금 창출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셋째, 단순한 광고판을 넘어 AI를 통한 업무 자동화, 채용, 시장, 원격 진료 인프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질적 성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약 예산에 대한 의존도나 규제 리스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팩스기가 미국 병원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까지 그리고 제약사가 의사에게 약을 팔고 싶어 하는 욕망이 존재하는 한 독시미티가 구축한 이 디지털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계속해서 비싸질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독시미티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의 4조 달러 헬스케어 시장을 움직이는 이 숨은 거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과연 이들의 성장세는 계속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통찰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과 산업을 보는 눈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기업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